니콜라 테슬라 이야기. 교류로 세상을 밝힌 천재 과학자, 전기의 마법사. 어린 발명가가 처음 시도하는 것들은 순전히 본능적이어서 생생하고 적극적인 상상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점점 더 체계적이면 계획적이 된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그러한 충동은 비록 곧바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가 태어나던 날 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머리 위에서 번쩍거렸어요. 몇 년 뒤 어린 니콜라는 꽝 하고 울리는 천둥 소리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갔어요. 니콜라가 3살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니콜라는 고양이 마차크의 등을 쓰다듬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차크의 틀에서 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일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지? 마법인가? 니콜라는 신기해했어요. 전기란다. 폭풍우가 칠 때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것과 같은 거야. 아버지가 말해주었어요. 자기 손이 마법을 부려서 생긴 불꽃에 마음을 빼앗긴 니콜라는 자신이 또 어떤 마법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5살 때 니콜라는 집 근처 개울에서 손을 담그며 놀았어요. 물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손이 밀려날 정도였어요. 니콜라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무 줄기에서 잘라낸 동글납작한 판자를 찾아내어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막대를 끼웠어요. 그런 다음 개울물 위에서 나무바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어요. 나무바퀴는 물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니콜라는 어디에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곤충들이 나는 것에도 힘이 가득했어요. 9살 때 니콜라는 왕풍뎅이들이 날개짓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만들었어요. 니콜라는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왕풍뎅이들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 계속 빙빙 돌았어요. 소년 니콜라는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어렸을 때 겨울물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던 작은 나무바퀴가 기억나면서 불현듯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니콜라는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에 의해 끝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물레방아를 상상했어요. 니콜라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나이아가라 폭포의 힘을 전기로 바꾸겠어. 대학 시절 니콜라 테슬라는 새로운 전기 기계를 작동해보는 실험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교수님이 핸드 크랭크를 윙윙 돌리자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가 만들어졌어요. 치지직, 치지직. 불꽃이 요란하게 튀면서 전류가 전선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흘러 전동기를 돌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테슬라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테슬라는 직류로 전동기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핸드 크랭크가 만들어낸 것과 같은 교류로도 전동기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을요. 교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직류로 바꾸는 것보다 간단할 뿐만 아니라 불꽃이 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요. 테슬라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교수님은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교류는 높은 전압을 써서 위험하네. 많은 사람들이 교류 전동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지. 교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테슬라군은 위대한 일들을 해낼 걸세. 하지만 이 일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며칠 뒤 테슬라는 자신의 생각에 강한 확신이 생겼어요. 테슬라는 교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교류에 대한 생각은 테슬라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전신국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면서도
테슬라의 머릿속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화기용 확성기를 발명했을 때도 테슬라의 머릿속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리로 가서 존경하는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만든 발전기, 전동기, 퓨즈와 스위치 같은 전기장치들을 연구할 때도 테슬라의 머릿속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슬라가 26살 때였어요. 어느 날 해질 무렵 테슬라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보자 테슬라의 머릿속에서 윙윙 그리던 생각들이 번갯불처럼 한꺼번에 터졌어요. 갑자기 테슬라는 교류로 전동기를 돌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교류 전동기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 거예요. 테슬라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집어서 마술 지팡이처럼 흔들었어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여? 불꽃이 전혀 없다고. 테슬라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넌 아무것도 안 보여. 태양은 불꽃이 일지 않아. 자네 어디 아픈가? 친구가 물었어요. 테슬라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테슬라 친구는 극이 계속 바뀌는 자석을 이용하여 교류로 전동기를 돌리는 방법을 이해했어요. 그 뒤 몇 달 동안 테슬라는 교류를 사용하는 새로운 전기 시스템의 모든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밤낮으로 머릿속에서 기계들을 설계하고 시험해보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갔어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두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유럽을 여행하며 교류 전동기를 만들 돈을 구하려고 했어요. 테슬라는 투자자들에게 촛불과 가스등과 직류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어요. 교류는 전등이나 전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류보다 훨씬 싼 값의 전기 손실이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요. 모든 가정과 기업, 작은 정부에서부터 거대한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테슬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는 자신의 생각에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고 믿었어요. 바로 토머스 에디슨이에요. 뉴욕에 도착한 지 이틀 뒤 니콜라 테슬라는 자신의 영웅인 에디슨을 만나러 갔어요. 테슬라는 두 사람을 잘 아는 친구가 써준 추천서를 에디슨에게 건넸어요. 추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위대한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젊은이입니다. 자네가 뭘 할 수 있나? 에디슨이 묻자 테슬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교류로 어떻게 세상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미국에 직류 시스템을 설치했고 사람들도 좋아하네. 나는 끝까지 직류만 사용할 걸세. 에디슨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세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놓고 에디슨은 테슬라와 손잡는 대신 가장 큰 경쟁자가 되었어요. 테슬라는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전개계의 거물 그리고 작가 마크 트웨인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실험실로 초대하여 교류의 신비를 보여주는 색다른 실험을 했어요. 테슬라는 불을 끄고 한 손으로 유리관을 집어들었어요. 다른 한 손은 전선을 잡으려고 뻗었어요. 내 몸을 교류가 흐르는 전선과 접촉시키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테슬라가 감전될까봐 안절부절 못했어요. 테슬라의 손이 전선에 닿자 유리관에 불이 켜졌어요. 테슬라는 전류가 자기 몸을 지나 유리관으로 흐르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돌았어요. 그런 다음 전선을 놓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유리관은 그대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전기가 전선도 없이 전구 안으로 들어갔을까?
사람들은 놀랍고 신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류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을까요? 테슬라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돈을 충분히 모은 테슬라는 곧바로 교류 전동기와 발전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대로 만들어진 기계들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미 12기의 직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던 에디슨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에디슨은 교류는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팸플릿을 만들어 뉴욕 전체에 뿌렸어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개와 말, 심지어 코끼리까지 교류로 감전시켜 죽게 했어요. 직류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직류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디슨은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새로운 기술에 겁을 먹고 등을 돌릴 때까지 끔찍한 동물 실험을 멈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류전쟁이 한창일 무렵 전기 역사상 가장 큰 도전 기회가 찾아왔어요. 1893년에 열리는 시카고 만국 박람회는 전기로 불을 밝힌 최초의 박람회가 될 예정이었어요. 사람들은 에디슨이 시카고 만국 박람회의 전기 설비권을 따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테슬라가 만든 교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웨스팅하우스사의 기회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사와 테슬라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테슬라의 신비로운 발명품들이 박람회장 전체를 밝히기에 충분한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서 박람회장에 불이 나거나 폭발하지는 않았을까요? 개막식 날 사람들이 박람회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박람회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최초의 대관람차를 눈이 희둥그레져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용 시리얼, 캐러멜 맛 팝콘, 과일 맛 껌 같은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들을 맛보러 몰려다녔어요. 대형 전기 전시관에서는 전등, 엘리베이터, 선풍기, 재봉틀, 전기난로, 세탁기 등 교류로 작동되는 전기 제품들을 구경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류 시스템의 정가를 보여주는 실험은 해질녘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날이 저물고 밤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그로버 클린브랜드 미국 대통령이 황금 열쇠를 돌렸어요. 번쩍 한꺼번에 10만 개의 전등이 박람회장을 환하게 밝혔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빛의 장관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이건 기적이야. 마법에 빠진 것 같아. 테슬라는 대형 전기 전시관에 있는 무대에 올랐어요. 키가 크고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테슬라는 전선 끝을 잡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25만 볼트가 넘는 전기가 찌릿찌릿 요동치며 테슬라의 몸에 흘렀어요. 사람들은 테슬라가 화상을 입거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테슬라가 빛나는 불꽃 속에 서 있는 모습은 놀라우리만큼 멋졌어요.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을 지금 다른 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외쳤어요. 박람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땅을 뒤흔들듯 쏟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생각이 몇 년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쿵쾅거리며 쏟아져 내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가 크다란 자석을 회전시키는 거대한 물레방아를 돌려 수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상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나자 테슬라는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계획을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기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2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일했어요. 그 일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니콜라 테슬라만 빼고요.
마침내 첫 번째 거대한 발전기가 준비되었어요. 기술자가 날렵한 손놀림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터빈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터빈은 물, 전기, 가스 등을 날개 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원동기예요. 터빈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공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1년 뒤 더 많은 터빈과 발전기들이 더해졌고 집집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전기는 약 35km 떨어진 뉴욕주 버펄로까지 들어갔어요. 화물열차의 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테슬라는 감탄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신비에 놀랐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나이아가라에서 만든 기적 같은 발명품들은 곧 뉴욕의 전차, 지하철, 그리고 높은 빌딩들, 브로드웨이의 눈부신 조명들까지 전기를 공급했어요. 오래지 않아 전기는 미국의 모든 가정과 기업에 빠짐없이 들어갔어요. 마침내 니콜라 테슬라의 전기 마법이 세상을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었어요. 교류와 직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류란 전자가 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직류에서는 전자가 전선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요. 반면에 교류에서는 전자가 계속 방향을 바꾸며 이동해요. 전자가 전선을 따라 이동하면 저항에 의해 열이 만들어져요. 이 열은 낭비되는 에너지예요. 높은 전압을 사용하면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은 전압은 위험하기도 한데 이것이 가정에서 비교적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직류에서는 전압이 쉽게 바뀔 수 없어요. 하지만 교류는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가정이나 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압으로 다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은 낮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가까운 가정들의 전기를 보내면서도 에너지를 빠르게 잃어 약 1.6km마다 발전소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은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먼 곳까지 효율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어요.